몬스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황족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같이 가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추가 시간 15분에 정말 역대급 경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해서 기쁩니다. 어제 파리 4골대에 이어 피오렌티나 3골대에 레알도 시작부터 골대 맞추고 골치 있으면서 진짜 또 업가냐 싶었는데 그래도 하늘이 한번 도와줬네요. 오늘 유로파리그 2경기 준비했는데 컨퍼런스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참고 바라며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지난 1차전 결과는 마르세유의 홈에서 치러졌고 아탈란타가 전반전 11분 만에 최근 피니시 능력이 물오른 스카마카의 선제골이 있었으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4골을 기록 중인 수비수 은벤바의 절묘한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두 팀입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1차전 이후 리그 일정이 없었던 반면 아탈란타는 주말에 살레르니타나 원정 일정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부여받는 세리에이고 아탈란타는 로마와 함께 5위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등이 확정된 최하위 팀을 상대하는 경기를 하더라도 많은 로테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아탈란타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제골을 허용하며 무기력한 시간이 길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반전 교체 들어온 쿠프메이너스가 날카로운 크로스로 동점골의 기점 역할이 되었으며 엄청난 중거리포 역전골까지 기록해주면서 가까스로 승리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지난 16-17 시즌에 아탈란타 감독으로 부임하여 아탈란타가 꾸준히 챔스권을 노릴 수 있는 위상의 팀으로 만들어놓았지만 지난 8시즌 동안 트로프와는 인연이 없었던 모습인데요. 현재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까지 한 경기를 남겨놨으며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 진출에도 성공한 상황이기에 과연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번 시즌에 오랜 무관 기록을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경기를 보고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두 팀이 서로를 공략할 무기나 전술적 패턴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스페리니 감독의 아탈란타의 단점은 후방 백스리의 발이 매우 느리다는 점입니다. 아탈란타는 공격 때 좌우 임팩트를 높게 올리기 때문에 후방에 2명 또는 3명의 수비수만 남게 되는데 이때 역습을 당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도 아탈란타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강점이 없었던 모습인 게 지난 1차전 때 오바메양과 이스마일라 사르를 최전방 톱더블로 기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습 때 오바메양은 이제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르가 이 역할을 해줘야 했었는데 이날 사르는 선발로 출전하여 65분 교체 전까지 이렇다 할 역습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했었죠. 마르세유는 백파이브를 세워서 수비하고 아탈란타는 지공 상황에 좌우 윙백을 높이 올려서 측면 루트를 공략합니다. 하지만 아탈란타의 윙백들 중에는 돌파력이 좋은 선수가 없기도 하고 이 선에서 그나마 돌파가 되는 선수가 루쿠만이나 케텔라이르인데 두 선수를 한 번에 기용하기에는 수비나 공격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선 같이 기용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또 잦은 드리블 돌파 시도는 어떻게 보면 공격 흐름을 끊어먹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측면에 볼을 보냈다가 뒤로 다시 밀려나게 되고 이때 반대 전환 패스가 한 번에 잘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것마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게 되는 것은 크로스 시도인데 문제는 크로스 정확도도 썩 좋은 편은 아닌지라 스카마카의 폼이 좋지 않은 날에는 이러한 패턴을 살기가 어렵다는 부분들도 있죠. 결론은 두 팀이 서로의 수비를 공략하기엔 칼날이 많이 무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2차전도 저득점 양상의 흐름을 예상하면 3.0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승패를 따지자면 저는 그래도 후프메이너스나 스카마카의 한방 있는 홈팀 아탈란타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로마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지난 1차전 맞대결은 레버쿠젠의 0대2 승리로 끝났으며 칼스드로프의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레버쿠젠이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기대를 잡았고 안드리히의 멋진 중거리 슛 득점으로 로마 원정에서 2골을 앞선 채 홈으로 돌아온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주말 리그 일정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가 있었고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으나 목표 우승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알란 푸소 감독의 전술의 핵심이 그라니트 자카가 또다시 선발로 출전했고 중거리 슛 득점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 끝에 72분 부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라니트 자카 외에 프림퐁, 그리말도, 베르치 등 다른 핵심급 선수들은 풀타임 휴식 또는 후반전 교체 투입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며 로마와 2차전을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는 주중 유벤투스와 일정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리에가 챔스 티켓 5장을 받았고 현재 로마는 아탈란타와 5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 중이기 때문에 레버쿠젠만큼 편안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었고 결과도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로테이션과 승리 모두 실패했습니다. 베로시 감독 부임 이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로마가 지난 3월 레이매치 브레이크 이후 막센 일정이 시작되면서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 우디네세전 은디카가 의식을 잃으면서 경기가 중단되었고 다른 날에 남은 시간을 마저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애매한 휴식이 있었고 결국 이런 빡센 일정이 누적되면서 사이클이 상당히 꼬이게 된 모습인데요. 게다가 디발라가 직전 유배전에서 전반전만 소화하고 교체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내전근 쪽에 불편함을 안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출전한다 하더라도 풀풋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전 경기 양상은 레버쿠젠이 원정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루트 제로톱 기형의 수비를 강한 전술로 수비 전환 시 템백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올라와 있는 상대 뒷공간을 비루츠, 프림퐁, 아들리 같은 빠른 선수들의 활용한 역습 패턴을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마가 이날 전방 압박 전술을 굉장히 잘 준비해왔고 레버쿠젠이 실제로 로마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로마의 체력적인 문제대로 이변 시간부터 문제가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로마는 저 풀백들까지 모두 공격에 활용했기 때문에 수비 전환 시 많은 거리를 내려와야 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 로마 선수들이 수비 전환 시에 발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느껴졌습니다. 결국 레버쿠젠이 선제골을 먼저 기록하면서 리듬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0대2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죠. 2차전 양상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한 팀은 두 골 리드를 당하고 있는 로마이고 두 골차를 비비기 위해선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야 할 것입니다. 알론소의 레버쿠젠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웨스트햄과 8강 2차전에선 원정에서 레버쿠젠이 두 골의 리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때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로마와의 경기는 2차전을 바이 아레나에서 치르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로 추천드릴게요.